생긴나 봐요 또? 응. 누가 해요? 누가 하긴 원장님이 하시겠지. 자, 77번부터입니다. 19쪽이에요. 자, 19쪽에 77번을 지금 보면은 A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걸 계산한 게 3이래요. 이때 A에다가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이거의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래? 얘를 A의 2분의 1제곱 여기 보이죠? 지금부터 X로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뭐라고 바꿔? X분의 1.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니다 그냥 X분의 1로 하자. 이게 니네가 보기에 좀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A잖아. A의 1제곱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X를 제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X를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1 플러스 2로 분의 분자는 얘는 A의 2분의 1제곱을 세제곱한 거지. 그래서 X를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분의 1로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은요. 분모부터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를 한 걸로. 확인돼요? 확인돼? 분자는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으로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로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해버리면 되지? 숫자 대입하자.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죠? 여기까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분모는 9 분자는 27 마이너스 9 그래서 2 이렇게 계산 결과까지 나오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다음번 문제 81번입니다. 세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그럼 81번 문제에서 A는 5의 4분의 1제곱으로 바꿨어도 되죠. 그 다음 B는 10의 몇 제곱일까 이거? 그렇지 6분의 1제곱. 그 다음 C는 98의 몇 제곱? 12분의 1. 오 좋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세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은 밑을 똑같이 만들면 편하게 비교가 되겠지만 지금은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래서 각각의 숫자에 해당하는 지수들을 통분하는 쪽으로 따라가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숫자는 5의 12분의 3제곱 얘는 B는 10의 12분의 2제곱 C는 98의 여전히 그냥 12분의 1제곱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분모가 12로 전부 다 똑같아졌지? 확인돼요? 그러면 얘를 이제 5의 세제곱을 12분의 1제곱 한 걸로 그리고 얘는 10의 제곱을 12분의 1제곱 한 걸로 마지막 98은 여전히 그대로 98의 12분의 1제곱으로. 그럼 숫자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A라는 숫자는 최종적으로 12제곱근 5의 세제곱이니까 125로 얘는 12제곱근 100으로 마지막 C는 12제곱근 98로 이렇게. 그럼 같은 제곱근 아니면 안에 있는 숫자가 큰 게 큰 수지? 가장 큰 건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이런 순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CBA순,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죠? 자, 다음번 37쪽입니다. 97번이에요. 37페이지에 97번 로그 2가
0.3010 로그 7이 0.8451 이때 7의 20제곱의 최고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 자, 7의 20제곱. 그러면 자, 일단 여기부터 첫 번째 우리는 1의 자리 숫자부터 찾아볼 거야. 그럼 이 1의 자리 숫자 찾는 거는 내가 우리 수업 시간 중에는 얘기를 안 했어.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안 했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1의 자리 숫자를 찾는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기찾기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즉 거듭 제곱을 해서 반복해서 해보는 거야. 자, 그럼 하나씩 따라가자. 7을 1제곱 하잖아요. 그러면 1의 자리 숫자 7 나오겠죠. 7을 제곱하잖아요. 그러면 49라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49라고 생각하지 말고 1의 자리 숫자 9만 챙기면 되는 거야. 다시 7을 세제곱하잖아요. 그러면 9에다가 7만 곱하면 되는 거지. 63이 나오겠지? 근데 6은 또 무시하고 그냥 1의 자리 숫자가 3입니다 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 다음 다시 7을 4제곱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3에다가 7을 곱하면 21이지? 이 앞에 거 무시하고 1의 자리 숫자 1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주연이 이해되고 있냐? 네. 그러면 이제 다시 7을 5제곱하게 되면 1에다가 7만 곱하면 되지? 그래서 1의 자리만 찾으니까 7. 다시 7을 6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7에다가 7을 한 번 더 곱하니까 1의 자리 숫자 9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어때? 숫자들 계속 반복되는 꼴을 보니까 요 4개의 숫자인 7, 9, 3, 1이 반복이란 얘기지? 네. 확인돼요? 그러면 7의 20제곱이야. 맞지? 1의 자리 숫자 얼마라고 보면 되는 거야? 1, 2, 3, 4, 5, 6, 7, 8 하고 돈다는 얘기지? 마지막에 누구? 20제곱이면 1이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문제 나와 있는 1의 자리 숫자 B가 1이 된다는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럼 이제 최고 자리 숫자만 찾으면 되는 거지. 최고 자리 숫자는 로그 붙여서 찾는 거였잖아. 그래서 로그를 붙여. 그러면 7의 20제곱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숫자는 20에다가 곱하기 로그 7을 하게 되겠네요. 그럼 이 숫자는 20에다가 곱하기 로그 7이니까 0.8451을 계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다 계산하게 됐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산수해 빨리. 16점. 뭐가 돼요? 902. 맞아? 저 건방지. 맞아요. 확인됐습니까? 16.902. 그럼 다시 말하면 정수 부분이 16이고 소수 부분이 0.90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16.902라는 숫자가 문제에서 주어진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가지고 최대한 근접하게 조합을 해봐야 되겠구나.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조합이 될 거냐? 16.902라는 숫자는 누구보다 클 거냐면 16 더하기 0.8451을 한 숫자보다는 크겠죠. 그리고 누구보다 작을 거냐면 16 더하기 0.3010을 3배 한 것보다는 작을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로그로 바꾸면 16.902는 로그 7의 20제곱이라는 숫자였지? 그리고 여기 보이는 16 더하기 0.8451은 16 더하기 로그 2가 될 것이고요. 다시 여기 왜 로그 2야? 로그 7이 돼야지. 그 다음에 여기 16 더하기 3 로그 2가 된다는 얘기죠. 확인돼요? 그럼 다시 로그 7의 20제곱은요. 요거 바꾸면 로그 7 곱하기 10의 16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로그 세제곱이 올라가지? 2의 세제곱 되지? 8에 곱하기 10의 16제곱. 그럼 로그를 띄고 나면 결국에 7의 20제곱이라고 부르는 숫자는요. 7 곱하기 10의 16제곱보다는 크고 8 곱하기 10의 16제곱보다는 작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 보는 7의 20제곱을 대략적인 근사값으로 찾아버린다면 7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등 하고 나오는 숫자가 되겠지. 그러면 최고자리 숫자는 여기 나오게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A 값이 얼마야? 7이 돼버리겠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A 더하기 B 값 얼마가 됩니까? 얼마야? 네? 8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돼요? 이 정도 문제는 이만큼 보여줬으면 이제는 할 줄 알아야 된다. 할 줄 아는데 목표를 두고 연습들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주연아, 뭘 그렇게 열심히 써? 어차피 집에 가면 영상 다 있는데. 네. 영상 다 올려주잖아. 보면 되지. 쓰는데 그렇게 열릴 필요 없잖아. 보기가 귀찮아서요 소리하면 입을 찢어버릴 거니까. 자, 98번. x의 범위가 100보단 이상이고 1000보단 미만입니다. 자, 이때 밑줄 하나 칠까요? 2로그 x와 로그 2분의 x의 차가 정수다. 쳤습니까? 두 로그의 차가 정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두 로그의 차가 정수다라는 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자고요. 이 로그 x에서 마이너스 로그 2분의 x를 계산한 게 지금 현재 정수다 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이제부터 정리를 해야 돼. 얘부터 정리를 좀 해내야 된단 말이야.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 여기는 2를 올려. 확인됐죠?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게 되면 로그 밑이 둘 다 10인 상용 로그니까 차니까 진수의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럼 표현을 하게 되면 2분의 x 분의 x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로그 2x가 되겠네요. 확인됐니? 이게 이제 뭐가 돼야 되는데? 정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숫자 로그 2에다가 더하기 로그 2x 로그 2x라는 이 숫자는 결국에는 로그 2에다가 더하기 로그 x를 한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이 로그 x라는 녀석의 범위만 알아낸다면 요걸 계산한 정수값이 얼마인지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에 주어져 있던 범위를 토대로 지금부터 로그 x의 범위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x의 범위가 100 이상 1000 이하니까 로그 x의 범위는 결국에는 로그 100보단 이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로그 1000보다는 미만이 되겠죠. 그러면 로그 100 2가 될 것이고요. 로그 1000 3이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요걸 토대로 우리는 지금부터 저기 보이는 로그 2x라는 녀석의 범위를 찾을 겁니다. 그럼 로그 2x라는 범위는 2에다가 더하기 로그 2를 한 거보단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3 더하기 로그 2를 한 거보다는 미만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로 얘를 합쳐봐야 되겠죠. 얘는 로그 2에다가 곱하기 10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가운데 있는 로그 2x가 다시 로그 2에다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2x라는 녀석은 200보다는 이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2000보다는 미만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x라는 녀석은 100보단 이상이고 1000보다는 미만이 돼버리게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로그 EX가 얼마인지를 찾으라고 시켰구나. 맞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로 내려올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돼. 로그 EX가 얼마인지를 찾으라고 하면 여기까지 딱 왔었죠. 여기서부터 다시인데 어쨌든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라는 얘기지. 이 값은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정수라고 봐야 되는 거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요 범위 로그 200 얘를 이렇게 쓰자고요. 로그 200 보다 이상이고 여기는 로그 2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값 찾으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되려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EX라는 이 숫자가 결국엔 뭐가 돼야 되느냐?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야지만 우리는 정수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지? 확인돼? 10의 거듭제곱. 그러면 여기 보는 200과 2000 사이에 있는 10의 거듭제곱을 찾으라는 얘기지? 뭐밖에 없어? 10의 세제곱밖에 안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EX가 10의 세제곱.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로그 EX라는 값은 결국에는 로그 10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3이라는 결과물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51쪽입니다. 51쪽? 51쪽에는 없네? 50쪽, 51쪽에 질문 없죠? 우리 52쪽부터 하면 되겠네? 52쪽에 78번입니다. (51쪽에) 78번 3의 2x제곱 마이너스 k배를 한 3의 x제곱 플러스 k는 0. 이때 서로 다른 두 식의 실근 이걸 만족하는 x가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라면 알파랑 베타는 0하고 1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확인됐냐? 확인됩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수함수잖아. 지수 방정식이잖아. 지수식으로 돼. 직접적으로 알파와 베타를 놓고서 x값을 해석해 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하게 될 거냐? 3의 x제곱으로 되어 있는 애를 a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주어진 식의 모양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k배를 한 a 플러스 k는 0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우리는 m과 n이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확인됐나요? 자, 이때 여길 지금부터 잘 봐.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해놓은 이 부분을 우리는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3의 x제곱이 a였지. x자리에 알파 하나가 대입되잖아? 근이 나올 거란 얘기야. 베타가 대입돼도 근이 나올 거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는 이 m이라는 숫자를 그냥 단순하게 3의 알파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n이라는 숫자를 3의 베타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모두 0과 1 사이지. 그럼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 모두 역시 1과 3 사이가 되겠. 1과 3 사이가 되겠지. 3의 0제곱은 1이잖아. 1보다는 클 거고 3의 1제곱은 3이니까 3보다는 작겠지. 즉 다시 말하면 m과 n이라는 값이 1과 3 사이의 범위를 가진다라고 해서 근을 바꿔서 이렇게 범위까지 해석을 해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쟤는 뭔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식은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되는 거야.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ka 플러스 k는 0이라는 식의 두 개의 근이 1과 3 사이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문제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요 2차식의 첫 번째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이상이 돼야 되겠지? 문제 조건 한번 볼까? 서로 다른 두 군이라는 얘기가 있니? 네. 그러면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확인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여기 보이는 이 식을 FA다라고 써버린다면 F라는 관계식에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F라는 관계식에 3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져야 되겠지? 왜 이 식이 나오는지 알아? 근해 분류에 대한 얘기잖아. 요 2차식을 우리가 해석하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A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여기 보이는 두 근이 M과 N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두 근이 1과 3 사이면 1과 3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어진 2차식 F의 축방이 마찬가지로 1하고 3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겠지. 추계 방정식이 이 사이로 들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추계 방정식이 안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면 이런 경우에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 여기를 똑같이 H로 잡았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두 근이 만나게 되는데, 여기 어딘가가 1이고 여기 어딘가가 3이 되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그림을 막고자 축방에 대한 얘기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죠. 여기까지 확인돼요? 네. 자, 그럼 하나씩 조건 따지자고. 판별식부터 만들 거야. 그러면 k의 제곱에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큰 거지? 그럼 이걸 토대로 k의 범위를 찾으면 0보다 작거나 k의 범위가 4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F1이 0보다 크다. 1, 2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1, 2를 대입하면 뭐가 되지? 0이 돼버리는데? 잠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0과 1 사이에 존재하도록 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0과 1 사이에 존재하도록 한다. 아니 1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은 1이잖아. 이거는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잖아. 1이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3을 대입하면은 9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정의하면 k는 2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축방. 이 식의 축방은 2분의 k가 1과 3 사이. 그러면 결국 k의 범위는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찾은 범위 하나, 둘, 셋의 공통범위 찾으면 되는 거지? 네. 자, 공통범위 찾아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k가 4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6보다는 작아지겠네. 확인됐어요? 네. 그래서 실수 k 값의 범위는 왜 없지? 범위를 잘못 찾았으니까 6보다는 얘가 더 작은 수잖아. 2분의 9가 돼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별표 하나 쳐놔. 수상이랑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니까 당연히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주연이 왜 보고 빤히 웃었어? 왜 웃었어? 응? 뭐 풀었다 뭐 이런 거야? 자, 83번입니다. A를 지금 보잖아요. 만족하는 X값을 찾는데 A는 뭘 해석한 거냐면 3분의 1에 X 플러스 6제곱을 계산한 게 3분의 1에 X의 제곱을 한 거래. 이렇게.
근데 밑이 지금 3분의 1이지. 0과 1 사이지. 그럼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증명하면서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국 외우라 그랬잖아. 밑이 0과 1 사이면 큰 수의 지수가 커, 작아? 작지. 그래서 큰 수의 지수인 x제곱이 작은 거잖아. x 플러스 6보다. 확인되죠? 그럼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 x 마이너 6이 0보다 작은 거니까 바로 우리는 x의 범위를 찾아버릴까? x의 범위는 마이너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지게 되겠네요. 저 건방진 감히 오 산수를 네가 나보다 빨리 할 생각을 해야지. 오. 자, 그 다음에 b의 범위도 또 한번 확인을 하자고요. b의 범위. 그럼 b의 범위는 어떤 식으로 해석한 거냐? x의 절대값 x-1제곱을 한 거가 2의 a제곱을 한 거보다? 이게 그거예요. 아, 여기가 2야? 오케이, 요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b의 범위를 봤더니 이번 밑이 1보다 크지? 그럼 큰 수의 지수가 큰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절대값 x-1을 계산한 식이 a보다 2야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한 방에 가자.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1-a보다는 이상이고 1 플러스 a보다는 이하가 되겠지?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요렇게. 자, 그러면은 a와 b의 교집합이 a가 되고 싶어.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a라는 집합이고 여기가 지금부터 보게 되는 b라는 집합이잖아. 그럼 둘 사이의 교집합이 a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 둘 사이의 공통범위가 a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다시 말하면 수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a의 범위가 빵꾸 뚫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해서 a의 범위가 그려지면 b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1-a, 1 플러스 a로. 확인됩니까?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결국 1-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거고 1 플러스 a는 3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부터 점이 움직여서 여기가 색칠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1-a가 마이너스 2랑 같아지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게 돼도 a라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건 맞겠지? 그러니까 등호가 붙어도 되겠죠. 반대편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a의 범위를 찾으면 이 항에서 정리하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3보단 이상이고요. 이 항에서 정리하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2보다 이상이 되겠죠? 그럼 둘 사이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a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봐요? 3보다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최소값이니까 3이 되겠네요. 확인됩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90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한다. 자, 거기다 밑줄 하나 칠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쳤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부등식의 해가 결국 모든 실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니? 항상 성립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을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봅시다. 마이너스 2k에다가 곱하기 5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를 한 게 0보다 크다.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부터 치환을 할 거거든. 자, 5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해요? a로 똑같이 치환을 합시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치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x가 모든 실수지. 그걸 통해서 a라는 녀석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자, 어떻게 그려져요? x가 모든 실수면 a는 0보다 커지면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 결국에 주어진 식을 이제 원래대로 돌리면 치하는 대로 우리가 써버리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k의 a 플러스 4를 계산한 게 0보다 클 건데 주어진 이 식에서 해가 a가 0보다
크다가 나와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확인됩니까? 이 식의 해가 A가 0보다 크다가 딱 나와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식의 해가 이거다. 이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생긴 해가 나온다. 어떻게 하면 돼? 왜 말들이 없어? 자, 결국에 이 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기 보이는 이 가운데 있는 1창이야. 왜냐면 이거 어차피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로 그려서 해석할 거거든. 이차함수잖아. 축방이 어디 들어가느냐가 가운데 있는 1창이 결정하게 될 거란 말이야. 축방인 x는 k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놓고 본다면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축방이 만약에 음수 쪽에 이렇게 있어. K라는 축방이 이렇게 음수 쪽에 있어. 그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A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식으로 그려져야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최소한. 확인됩니까? 즉, 첫 번째 그림대로 K가 0보다 작으면 여기 보이는 이 관계식을 FA다라고 이름 붙여버린다면 F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이 0보다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 조건만 만족이 되면은 이거의 해가 항상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이런 그림이 아니라 좌표 평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K가 이번에 이렇게 양수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지. 즉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됩니까? 즉 K가 0보다 크다라면 물론 0일 때도 마찬가지. 왜냐? 축방이 여기 걸려 있으면 그때는 조금 다르긴 하다. 나누자. 세 개로. 축방이 그냥 요거 무시하고 여기 양수 쪽에 있을 때만 이거 2면 꼭지점의 y좌표 즉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거 왜 나는 거예요? 범위가 다 달라지잖아 지금. 축방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축방이 이번엔 여기 걸렸어. 얘가 K야. 즉 K가 0일 때가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해가 나오게 될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지? 혹은 최소한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없어. 맞죠? 다시 말하면 K가 0이면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면 되겠지? 최소값, 꼭지점이.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런 얘기들로 우리가 나눠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찾아보자. 요거 표준형으로 바꿀 거거든? 그러면 a-k의 완전 제곱 마이너 k의 제곱에 플러스 4 되는 거지. 꼭지점의 y좌표는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야. 확인되죠? 그럼 자, 첫 번째 거부터 범위 찾자. k가 0보다 작으면 f의 0. 0, 0 대입하면 4 되는 거잖아. 즉 이 식으로 해석하면 4가 0보다 크다니까 맞는 말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요 범위일 때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네.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K가 0보다 클 때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커야 된다.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K의 제곱에 플러스 4였잖아. K가 0보다 크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럼 식정리하면 K의 제곱이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가 되겠지? 이제 0보다 큰 거랑 얘 사이의 공통범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게 되겠네요. 확인됐나? 자, 그럼 다시 K가 0이면 최소값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지? 우린 요거 아까 풀어놨잖아. 그지? 요거의 범위를 찾았더니 K가 그냥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라고 생각해버리면 되지? 그럼 이제 얘랑 얘 사이의 공통범위 찾으면 K가 결국 0인 거겠죠? 그럼 우리가 찾은 범위 하나, 둘, 셋이잖아요. 셋 중에 아무거나 되면 되는 거지? 셋의 범위를 합치자. 그러면 결국 정답으로는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2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구만. 확인돼요? 그러면? 같아도 되지 않아요? 왜? 아니.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그럼? 이렇게 생긴 거. 4번. 확인돼요? 자, 뒤로 갑시다. 109번? 109번부터. 방정식에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을 각각 하나씩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109번. (3의) 2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k의 3의 x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 k 마이너 6은 0. 얘가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을 하나씩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풀었더니 X라고 부르는 숫자가 알파랑 베타 두 개가 나올 거야. 여기서 이 알파를 음의 실근, 음근이라고 부르자고요. 여기 있는 베타는 양수인 실근, 양근이라고 그냥 생각을 합시다. 확인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치환이라는 요소를 또 도입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치환을 할 거야. 누굴 치환할 거야? 3의 x제곱을 치환하면 되겠지? 뭘로 치환해? 뭘로 아까 치환하? 반대로 갈 거죠. 아니? A. 그래? 그런 거야 지금. A. 그럼 요 앞에 걸 한번 써볼까? 요거 뭐라고 써야 돼? 3A. 그렇죠. 3a의 제곱 플러스 3k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 k 마이너 6은 0. 이때 a 값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3의 알파 제곱 혹은 3의 베타 제곱이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자. 이 a가 될 수 있는 3의 알파 제곱 이 숫자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대략적으로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치환을 했지. 이 치환한 식을 가지고 좌표 평면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a축이 되는 거야. 그리고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그려질 거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이때 알파 값이 여기쯤일 거겠지. 음근이니까. 베타 값은 여기쯤. 양근이니까.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함수값 요 함수값이 3의 알파 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요때 보이는 요 점에서의 함수값 요게 3의 베타 제곱의 값이 되는 거잖아. 그럼 두 점 사이의 특징은 뭐냐면 3의 알파 제곱은 결국에는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고 3의 베타 제곱은 1보다 큰 범위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근
앞에 있는 애를 m, 뒤에 있는 애를 n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 실근 m과 n은 1을 사이에 두고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는 걸 우리가 그림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 2차식을 해석해 가는 거야. 그럼 첫 번째로 해석해야 될 포인트는 당연히 서로들은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한 근은 0과 1 사이고 한 근은 1보다 큰 거잖아. 맞지? 맞죠?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관계식을 아까처럼 똑같이 FA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양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다시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왜 이런 관계를 가져야 돼? 이 함수의 관계식을 다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차피 여기가 A축, 여기가 FA축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면서 두 근이 0과 1 사이의 한 근, 1보다 큰 쪽의 한 근이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M, 여기가 N이라고 했을 때 1이 요 사이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긴 0일 거고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양수,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음수.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개의 조건만 찾아서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겹치게 되는 K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요거 뒤로는 직접 풀어봐도 되겠죠? 요건 한 번 더 해보자고요. 자, 그럼 112번으로 갑니다. 자, 112. x에 x제곱 마이너스 5만큼을 거듭제곱한 거가 x에 4x만큼을 거듭제곱한 거보다 작다. 이 녀석의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결국 이 부등식을 우리 보고 풀으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지수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결국에는 밑이 주어졌을 때 그 밑의 범위를 본 다음에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했었지. 즉 밑이 0과 1 사이면 큰 수의 지수가 작은 거라고 판단을 했고 밑이 1보다 크면 큰 수의 지수가 큰 거라고 판단을 했었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밑이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는 또 나눠서 생각을 해야지. 어떤 경우든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밑인 x가 0과 1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큰 수의 지수가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4x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럼 둘 사이의 공통범위를 또 찾으면 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x 밑이 1이면 어떻게 해?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1이 돼버리게 되면 거듭제곱을 얼마를 하든 둘은 같아지게 되겠지. 근데 주어진 식에 등호가 있어 없어? 없지. 즉 밑이 1이게 되면 해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주어진 식에서 등호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러면 1이면은 1, 1 같은 거잖아. 성립이 되지. 1도 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등호의 여부를 잘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놓은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x가 1보다 크면 그때는 큰 수의 지수가 큰 거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를 계산하는 게 4x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둘 사이 공통범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찾아낸 다음에 이 셋의 범위를 뭐 하면 돼? 하나로 합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정답 나올 거고 알파와 베타 값도 등장하게 되겠네요. 뒤로는 직접 해봐도 되겠죠? 오케이. 다음 문제 갑시다. 마지막 113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찾아라. 자, 이 113번 문제가 누구랑 유사한 문제냐면은 앞에서 봤었던 뭐였지? 방금 전에 풀었던 거.
앞에 있나? 앞에 쪽에 있나? 90번. 앞에 쪽에서 우리가 봤던 90번. 그 문제랑 대단히 유사해. 거의 똑같아. 자, 그럼 한번 식만 또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가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에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해야 될 거거든. 누구를 치환할까? 2의 2분의 x제곱. 맞아. 이번에는 2의 2분의 x제곱을 치환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분모도 해결이 될 것이고 이쪽도 2차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번에도 똑같이 a라고 치환을 하자. 확인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번에도 x가 모든 실수지.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가게 됐을 때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0보다 큰 범위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치환을 할 겁니다. 치환을 하면 2a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맞아요? 네. 이걸 이렇게 묶으면 2분의 x제곱 될 거고 이렇게 묶으면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자, 그 다음 플러스 a를 계산한 게 0보다 크다. 이 식에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0보다 크다라는 해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는 뭐 해야 돼? 또 나눠봐야 되나? 이번엔 나눌 필요가 없어. 왜? 축의 방정식이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표준형으로 그냥 바꿔놓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2에 a-1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얼마야? 2. 그렇지.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가로를 A축. 이렇게 그려놨을 때 축방이 지금 현재 1에 있어. 1에. 여기에 축방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번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A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 그랬지? 즉 A가 0보다 큰 범위면 이쪽 범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 범위에서 항상 이 식의 값이 0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꼭지점의 y좌표인 a-이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져야 된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a 값이 2보다 커요. 그냥 이렇게 나오고 끝나게 되겠죠. 그럼 문제 나와 있는 정답 우리는 뭐라고 쓰면 돼요? 네, 3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문제들 숙제 해온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다 받았습니다. 혹시나 내가 빼먹은 게 있는지 지금부터 넘기면서 확인해 보세요. 추가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한 것도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면 이거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선생님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어? 거짓말. 진짜 없어? 지훈아, 없어? 거짓말. 잘 생각해. 어? 확실히 다 보긴 하는 거냐 요새? 알겠어. 그러면 자, 지금부터 5분 쉬었다가 우리 로그함수 들어갑시다. 5분 쉬었다 보자.